이번 강은 2024년 6월 8일입니다. 실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가 시행된 지 14회째 시험입니다. 그 문제요, 기출문제를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지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2025년 합격을 위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바로 합격을 위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5년 우리가 시험 일정인데요. 시험 일정은 벌써 우리는 1차 정말 전공 필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공 필수에 합격했는데 접수는 언제 하느냐? 바로 여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3월 29일 날 시험을 보시고 4월 30일 합격자 발표지만 3월 29일 날 시험가 보는 즉시 14시에 바로 가답안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합격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동이 없을 거고 가끔씩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합격자가 늘어납니다. 최종 발표는 공식적인 발표는 4월 30일 날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접수는 언제 하냐? 5월 12일에서 16일 사이인데 이것은 2차와 3차 동시에 접수를 합니다. 2차는 바로 하고자 하는 전공 필수 2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는 면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요, 항상 빈자리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접수를 하신 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5일에서 6월 이틀 동안 빈자리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날짜는 언제냐? 바로 2차는 6월 14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면접인데요. 20일부터 23일 4일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바로 7월 30일 날은 2차에 대한 것만 발표하고 9월 24일은 드디어 자격증이자 바로 면허증인 안전의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2024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024에는요, 우리 분석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시험 보고자 하는 것은 전공 필수 중에서도 건설안전공학입니다. 시험 가면 몇 분? 100분입니다. 100분인데 문제 유형이 있어요. 주관식 단답형님 논술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건 논술이 아니고 약간 단답형이 가미된 서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5문제입니다. 단답형 5문제요. 배점이 얼마나? 한 개 5점이에요. 그러니까 5개면 25점이고 반드시 이거는 부분 점수가 있다.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가 존재. 그 다음에 논술형이라 그러기도 서술형은 4문제 중에서 3문제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5번과 6번은 필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6번과 7번은 필수 문제고 8번, 9번 2문제 중에 3문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8, 9번 2개 다 한다. 2개 다 하면 8번만 채점합니다. 왜? 위에 것만 먼저 채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냐? 단답형이 5문제, 그 다음 뭐요? 서술형이 3문제가 8문제. 8문제가 몇 점이냐? 바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논술형은 25점 곱하기 3문제니까 75점 합해가지고 바로 100점입니다. 그럼 여기도 가락이 있느냐? 없다. 결론은요, 이거는 시작하면 여러분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떨어질 수 없느냐?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그러면 과연 2024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니까, 어떤 문제가 학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공학, 토목공학, 품질의 공학에 나왔냐?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디만 나와서 보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한
문제가 다 9문제 다 나왔다. 9문제. 100점을 요구하느냐? 아니다. 또 알아둘 게 있어요. 항상 산업안전지도사는 응시 자격 요건을 봐라. 응시 자격 요건은 뭐예요? 남자, 여자, 노인, 또 뭐예요? 어린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이. 또 학력이냐? 안 보잖아. 왜 안 보느냐? 건축 전문가가 건설 전문가냐 안전 전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격자는 건설 안전이니까 건설 안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러나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이라든지 시공학이나 이렇게 전공하신 보다 오히려 노무사라든지 또는 행정사라든지 또 조금 더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분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제 연령대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 나오냐면 단답형 5문제 봐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렇다면 산업안전 25점 중에 20점이잖아요. 20점. 물론 20점을 다 맞을 수는 없지만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 여기는 뭐냐 하면 토목공학에 대해서 하나 흙막이 공법인데 흙막이 공법은 흙막이 가시설 보팀 지지공법 5가지를 써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사 때도 열심히 했지만 이건 어떻게 건축 품셋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품셋에. 그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아냐 그러면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차에는 바로 안전보건규칙이 왜 소분류를 해보면 안전보건규칙이 3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써 15점이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에요. 요거도 시행령 별표 21에 가는데 사실 양중기에 대한 것은 시행령도 해당되지만 어디요? 역시 안전보건규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런데 대부분 정말 대한민국에는요. 강의를 잘한다고 자기 자아자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건설 안전이나 토목이나 건축 시공의 기술사분들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자기가 강의하는데요. 그럼 뭘 강의하느냐? 건설 안전을 강의해요. 시공을 강의합니다. 토목을 강의하나 품질. 맞는 말이지만 실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전문 안전의 의사이기 때문에요. 컨설팅을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공부해야만 되고 지금 제가 2020년 합격을 위해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10개형 가연도 문제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가연도 문제 가지고 하면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을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논술형 4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 역시 논술형 4문제. 첫째 이거는 바로 6번 문제인데 안전보건규칙에서 나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굴착기에 대한 거예요. 굴착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1조의 2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7번째 문제를 보자고. 7번째 문제는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사면 파면 붕괴지만 이거는 우리 기사 공부하신 분들이 다 수없이 반복했던 내용이고 또 이 표준안전지침 제28조와 29조에 나오는 거지만 요 내용은 우리 어디 기사 수준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뭐냐 하면 6번과 7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다 하셔야 되잖아. 그럼 이걸요. 이것이 50점이에요. 두 문제니까. 그럼 아까 하나 틀린다고 20점 벌써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이에요. 논술형은 논술형 중에서도 8번과 9번은 2개 다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 오로지 뭐만 해야 돼? 한 개만 해. 예를 들어 안전보건 규칙을 중에서 예를 들어 241조의 2의 내용 하든지 또 교량작업에 대해서 제369조의 내용을 하든지 역시 이것은 둘 중에 선택해서 25점이 만점인데 이것은 반드시 벌써 뭐가 있다. 모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알파고 마이너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고 채점자가 채점하는 거다. 그래서 뭐하고 틀린다?
기술사하고는 완전히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러면 9문제를 분석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과연 몇 분이 합격했느냐 합격자를 보자고. 그래요. 실제요 합격자 현황을 보니까 2차 시험에 건설이 123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합격이 497명 했어요. 그럼 몇 프로냐 그러면 40%라고 나와 40. 근데 이게 좀 맞지 않는데 40%. 그러면 어쨌든 올려져 있는 큐넷에 올려진 그대로 갖고 있는 40%라는 것은요. 10명 중에 4명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10명 중에 4명 합격 엄청 작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보다도 합격률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서 뭐요? 그럼 3차는 왜 또 더 많아지느냐? 왜? 재수생들이 있어요.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6 해가지고 331명이 하는데 27%다. 역시 면접에도요. 학문적인 내용을 엄청 많이 기억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은 3개밖에 묻지 않습니다. 10분이라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정해진 모범 답안을 가지고 바로 3분이 1개씩만 딱딱 묻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격의 멘토가 누구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4회를요, 우리가 2024년에 상세하게 합격자를 이제 최종 합격자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선 바로 우리 다른 거 보면 건설안전이니까요. 1263명 중에 응시가 1216명 응시했는데 바로 결시가 47명이었어요. 응시율이 무려 몇 %가 96.28%입니다. 합격 인원은 331명으로서 27%다. 사실 면접은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왜 떨어졌냐?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면접에서 강범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가? 기본이다. 기본이 뭐였어요? 법이다. 법에 있는 걸 찾아서 본인이 정의를 해야 돼. 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다 책에 열거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과 한 1분 이내에 1분도 안 걸리죠. 30초 이내에 답변하는 연습만 하면 되겠습니다. 더하기도 하면 안 되고 빼기도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답하는 것이 면접의 합격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70대인데 합격자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는요. 합격자 해라는 보면 423 중에 이거는 2024년에요. 20대도 2분이 있습니다. 20대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책에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30대도 38분요. 40대가 90네, 50대 209, 60대가 70. 70대도 두 분이 있습니다. 70대 2분 중에 역시 한 분이 어디에 계시냐? 성남에 계신다. 또 성도 5입니다. 이분도 역시 저와 관계 있는. 물론 이 합격된 분들은요. 어디서 강의를 들은 분도 또는 독학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저와도 인연이 있다. 그러면요. 성별을 보자.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423 중에 남성이 건설이니까 405분이고요. 여성도 18%, 18분이에요. 그래서요. 여성의 합격자 비율도요. 4.26%다. 결론은요. 지금 여러분 뭐야. 오로지 단 한 번에 2025년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2025년 합격을 위한 강의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